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승리가 사실 오늘 재판의 승리예요.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친윤과 친한을 갈라치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날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 재표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계획을 바꿔 재표결 시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르면 12월 2일 10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상정,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는 당원 게시판 댓글 논란으로 끌려다니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으로 승부를 걸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동훈을 28일 이후 날리기로 마음먹은 친윤의 입장과 김건희 특검으로 한번 판을 흔들려고 하는 한동훈의 입장이 서로 충돌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어쩌면 새로운 제보를 받았나 싶기도 합니다. 해당 부분은 좀 더 정확해지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김동연 판사는 본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어 보고 판결을 한 겁니다. 김진성은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했고 벌금을 먹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무죄냐 라고 난리치는 언론들과 국힘은 그 뒤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김동연 판사는 김진성 본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위증 자백에 의문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여 김진성의 현 상황을 파악을 했을 것이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몇 건의 사건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즉 역으로 위증 교사를 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관련해 이 판결이 왜 역대급인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네. 이게 1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많이 표현하는데 다른 맥락을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은 게 뭐냐면 원래 이제 5개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이제 비평가들이 얘기했던 게 첫 번째 공직선거법 재판이 제일 쉽고 지난 11월 15일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거 11월 25일에 나오는 위증교사 사건이 제일 어렵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위증교사 재판에는 그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하는 증인이 있어. 김진성 아저씨가 공판에 나와서 내가 위증했다 그렇지.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오늘 유죄 판결 받았죠.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있고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하는 통화 녹취가 있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 정도가 되면 증거가 명확하다, 증인도 또렷하다, 그럼 유죄 나오지 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전제를 해놓고 보니까 그럼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는 위증교사는 법원을 속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래 법원에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한다, 그래서 벌금도 잘 안 나온다 라는 평가까지 갔던 겁니다. 제일 빡센 재판이었는데 이게 지금 오늘 판결 결과로 뒤집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뒤에 것들이 볼 게 별로 없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승리가 사실 오늘 재판의 승리예요. 11월 15일 재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도 한번 해설 방송을 했었지만 너무 무리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뒤집힐 확률이 매우 높은 판결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뭐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뭐 혹은 뭐 내가 협박을 받았다고 느꼈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정당을 하나를 날려버리고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하는 사람을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결국 이제 2심 혹은 대법원 가면서 이거는 감형이 되거나 조정이 혹은 되겠죠.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을 내서 속도를 내서 진행할 수 있는 2개의 재판 중에 그 결정적인 판결이 오늘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 뭐 대장동 재판이라든지 백현동 재판이라든지 뭐 대북송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대선 때까지 결과가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얘네는 큰 변수가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심지어 그 나머지 재판들 같은 경우는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년 안에 1심 판결도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아. 그러면 적어도 1년 동안은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꺼내지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번에 나온 그 위증교사 재판이 굳어질 경우에는 거의 그냥 무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 라는 게 되는 거라서 대꼬마도를 이 1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뭐 하느냐, 이제 신나게 두들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인지 어제부터 뚜껑이가 표정이 많이 안 좋았군요. 온가족 뚜루킹 사건을 덮을 카드였는데 말입니다. 이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김건희 포결 뒤 한동훈을 친윤들이 날려버린다는 썰이 여의도에 돌고 있습니다. 이번 건이 즉 친윤, 친한계 전면전으로 커진 겁니다. 특히 한동안 조용했다가 이제는 김건희 특검에서 자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견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이게 치명적이라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계속적으로 당무감사 요구에는 검찰 수사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만일 한동훈이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당연히 가족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한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가족 중 누군가가 개인 차원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더 늦기 전에 한동훈이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 삼기 힘듭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태도로 기자들을 계속 피하다 보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공격해야 하고 민생 문제도 거론해야 하고 하는 점들을 스스로 다 접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두창에 대한 한동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건으로 한동훈은 끝날 것 같은데 조만간 뚜껑이 날아가는 그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끝으로 개장수도 날아가야죠. 오늘 상당히 충격적 내용이 폭로된 상황인데 관련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만한 어떤 범죄적 정황에 연루된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조사받을 때는 저는 사실은 그냥 진짜 거짓말쟁이들 이준석, 김종인 진짜 덜덜덜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나왔는데 네. 그 영장실질심사 때 그 카카오톡 제시한 게 이준석 거밖에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누가요? 검사께서 검사가? PPT로 예. 띄웠어요. 예. 근데 국민적 의혹이 드는 부분은 다 철저히 수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 넣어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때도 여론조사 수치 같은 거 띄운 건 다 이준석 거였어요. 21년 5월 16일 갑자기 튀는 1위 한 여론조사 그리고 이준석이 김영선 의원 이기는 여론조사 갖고 와라라고 주문하는 카카오톡 그리고 갖다 주면 자체조사 어떠냐고 재주문하는 거 또 갖다 주면 2년 4월 2일자로 여론조사 이기는 거 갖고 오면 사무총장 시켜서 전략공천 주겠다라고 카카오톡 아예 띄우셨어요. 제가 조사받을 때도 봤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그렇게 나왔고 무엇보다도 우리 검사님께서 저희 영장 실질을 하는데 굉장히 이 악물고 이야기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해서. 네, 다들 핸드폰 갖다 버리고 뭐 어디 포렌식하고 이거 가지고 걱정들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판사님께서도 영장 발부의 사유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사 이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중간에 선불폰을 한번 지인이 기자들 전화 좀 받지 말라 전화기 뺏고 선불폰을 준 적이 있거든요. 대유 씨에게? 네, 근데 그 선불폰을 사용하던 단 2, 3일 기간 동안에도 이준석 하고 통화를 하고 말을 맞췄다, 진술 맞췄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네. 검사가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가 그 짧은 기간에도 네. 아마 그 짧은 기간의 내용을 일부 파악했나 보죠. 말을 네네. 맞췄던데 네. 다른 데는 안 그랬겠냐 이런 취지로? 네, 이것 때문에 구속됐어요. 선불폰. 저희 증거인멸의 염려부터 다 방어했거든요. 범죄 중대성 관련해서는 이준석하고 짜고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